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마포의 지역을 한번 정도는 임장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마포의 금액대들이 비교적 한강변에 가깝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도 많이 이뤄졌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대들도 많이 올라간 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용산 쪽 라인들이 뭐 공공재개발이다 또는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다 또는 광진구 라인들도 그렇고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래가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포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조금만 내려가면 한강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포 지역의 토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시즌이 2020년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토지가 상승분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시대가 바로 2021년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자, 그래서 마포를 준비를 해봤어요. 마포는 정말 임장 활동 한 번 정도는 해보신다면 지금 웬만한 지하철 역세권에 뭐 5분 거리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금액대들이 지금 거의 근 4억 원에 근접하거나 또는 넘어선 지역들도 있을 정도로 가격대의 상승률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좀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투자하실 때 교통이 아무래도 마포라고 하는 지역들 자체는 직주 근접성과 그리고 뭐 조금만 내려가면은 뭐 여의도라든지 그 옆에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장점들, 대형 업무타운을 바로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지역이 마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친구들 또 많은 연령층들이 많이 이동하면서도 먹거리, 즐길거리를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이 일단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러 형태를 도시철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투자하시기 상당히 좋은 그런 목과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기대 가치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홍대 쪽 라인들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홍대 주변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 창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입구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비교적 좀 큰 지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촌역이라든지 이런 홍대 입구역 사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통 자체가 홍대 입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통, 뭐 위에서 보는 것처럼 2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공항철도 라인들이 있고, 뭐 서울 6호선, 그리고 뭐 경의중앙선, 그리고 뭐 5호선 라인들 다 가까이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홍대 입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한, 또 교통 노선을 이용하실 때도 또 이제는 공항철도 노선 같은 경우에도 여행객들이 많이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가 풀렸을 경우에는 또 여행을 다니기에도 상당히 좋은 노선이 바로 이 공항철도라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덤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대 입구는 교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노선들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 그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MZ 세대들을 예상을 해봤을 때 이런 세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바로 집 앞에서 조금만 걸어가 보면은 이제 뭐 숲세권이 있고, 그리고 뭐 쇼핑몰 가깝고, 그리고 뭐 주변에 편의점 상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 상권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와 MZ 세대를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런 세대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런 가까운 곳에 이런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싶어 한다는 부분들이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주변에 뭐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연터럴파크가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홍대 패션의 거리라든지 뭐 H백화점, 현대백화점이나 그리고 현대몰, 그리고 뭐 세브란스 병원 등등의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병원들과 그리고 쇼핑 시설, 그리고 숲세권, 수세권 등등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주요한 인프라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주변에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고 안정적인 그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월세 수익도 충분히 일단은 월세 수익을 받으시기에는 대학교 학생들만큼 좋은
또는 직장인들만큼 좋은 그런 월세 수입도 없죠. 근데 이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숙명여대 등등의 이렇게 대학교 학군들이 잘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 공덕이라든지 상암동 DMC, 마곡, 여의도, 영등포, 용산, 그리고 도심의 지역까지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곳에 두고 있을 정도로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와 또는 대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가까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마포 같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이 연터럴 파크 뭐 매년 거의 뭐 봄이나 여름, 뭐 가을 정도에는 매년 뉴스에 나왔던 지역이에요. 자, 왜? 젊은 친구들 20대 연령층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명소로 정말 매년 뉴스에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만큼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연터럴파크 라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들 수가 있겠고,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인프라 시설들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삶의 질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월드컵 대교 완공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 보자면 일단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고, 일단 뭐 마곡이라든지 여의도 라인들을 오고 가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는 뭐 성산대교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 대교까지도 분산이 돼서 이용할 수가 있겠다. 그만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삶의 질이 또 좋아지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부 광역철도 라인을 할 수 있는 뭐 이쪽 부천 라인, 부천 원종동 라인에서부터 이제 고강, 화곡 라인들을 거쳐서 강서구를 거쳐서 가양, 이렇게 상암동 DMC 그리고 홍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추가적인 광역 노선이 구성되는 부분들도 지금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봤을 때 홍대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호재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일자리가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을 두고 있기를 또 원하기도 하고,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면은 그런 대기업의 일자리 종사자들의 그런 일자리 수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유동인구라든지 또 유입 인구들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또 홍대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었죠. 뭐 애경 사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홍대 앞에 펼쳐지게 되면서 뭐 이 안에 애경 타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6개 애경 그룹의 6개 회사가 한 사옥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 인구가 조성이 되었고, 자, 그에 맞춰서 또 쇼핑 시설들도 갖춰지게 되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대 입구 앞에 가보면 바로 이 애경 사옥이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총 일단 랜드마크의 쇼핑 시설들과 그리고 대기업들의 사옥이 펼쳐짐에 따라서 유동인구 그리고 일자리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근의 임차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 또한 일단 대기업이 왜 이 홍대, 다름 아닌 이 홍대 앞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향후에 이 홍대라고 하는 지역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름 아닌 이렇게 대기업들도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접근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요. 마포가 곧 있으면 4억 원을 넘어갈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많은 정말 땅의 가치, 토지가 집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마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가 상승 부분들과 그 뒤에 따를 수 있는 후행 산업들, 그 후행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드디어 월드컵 대교가 개통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상권이 보장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덜 올랐다고 하셔서 이 홍대구역 역세권의 투룸의 가격 궁금하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신혼부부와 젊은 층이라면은 홍대 앞에 살고 싶어 하겠죠. 네. 근데 금액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염리동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기타 뭐 망원동 요 라인들도 가보셔도 지금 3억대 후반 나오고 있죠. 3억대 7, 8천에서
3억 9천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인데, 자, 이 홍대 그렇게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 4천에서 5천대입니다. 굉장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상당히 많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전세 시세가 사실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는데, 지금은 홍대 주변의 창천동 같은 경우에 3억 2, 3천 정도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높습니다. 자, 지금 현재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금액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전세 않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대출이 가능하시다고 보신다면은 월세가 상당히 또 높이나 잘 나오는 지역이에요. 월세 한 100 최소 한 미니멈 100 정도에서 한 11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약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으로 돌리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